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며칠씩 기운이 빠지는 느낌.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 든 인간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도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도 많았고, 시간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우리 곁에 누구를 두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만나는 순간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정직합니다.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매일매일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때로는 힘들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불평을 반복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자식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배우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건강이 나쁘다고, 돈이 없다고 끝없이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조언도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불평입니다. 당신의 조언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평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당신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전염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온함과 감사함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항상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뭔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항상 반박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당신은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당신의 말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던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말하나 싶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많든 적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당신과 비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당신의 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손주가 몇 명인데 당신은 몇 명이에요? 우리는 여행을 이렇게 다녔는데 당신은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다고 느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들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화를 내면서 당신을 위축시키거나 눈물을 보이면서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거나 질투를 드러내면서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슬픈 건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야. 당신만 잘 되고 나는 안 되니까. 속상하지?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당신의 책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책임감에 눌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조종입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감정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6번째 신호입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잊어버리고 중요한 말을 했다가 번복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이해하려 합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깜빡했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어길까?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될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관계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7번째 신호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트집을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불만을 찾습니다. 당신이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음식을 준비하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당신이 무언가 제안하면 그건 좀 이상한데? 당신이 옷을 입으면 그 옷은 왜 입어? 끊임없이 트집을 잡습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문제 삼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지적받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고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편안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편안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8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기뻐하고 당신이 행복해지면 축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큰둥합니다. 당신이 성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립니다. 별거 아닌데 뭐, 운이 좋았을 뿐이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행복조차 숨기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9번째 신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당신에게 떠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만 의지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조차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당신만 주고 그들은 받기만 합니다. 당신만 노력하고 그들은 안일하게 기대기만 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지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10번째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편의만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은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그렇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왜 안 돼? 당신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균형이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양보하고 그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한쪽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당신도 배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나는 순간 기운이 빠지는 사람. 둘째,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셋째, 항상 조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넷째,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비교하는 사람. 다섯째,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 여섯째,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일곱째,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트집 잡는 사람. 여덟째,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 아홉째,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떠넘기는 사람. 열째,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10가지가 당신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 든 인간관계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신호를 보이는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편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당신은 평온하게 쓸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양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편안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 당신을 채워주는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금 내려야 할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당신께 전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신가요? 특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 며칠씩 기운이 빠지는 느낌. 그게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 든 인간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도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도 많았고, 시간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우리 곁에 누구를 두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만나는 순간 기운이 빠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정직합니다.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긴장하고 경계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매일매일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때로는 힘들고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불평을 반복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고, 자식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배우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건강이 나쁘다고, 돈이 없다고 끝없이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조언도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만나도 똑같은 불평입니다. 당신의 조언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불평할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당신도 모르게 우울해집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 전염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온함과 감사함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항상 당신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뭔가 이야기하면 그들은 항상 반박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당신은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런 식으로 당신의 말을 깎아내립니다. 당신이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을 던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말하나 싶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 많든 적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당신과 비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렇게 성공했는데, 당신네 아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손주가 몇 명인데, 당신은 몇 명이에요? 우리는 여행을 이렇게 다녔는데, 당신은 어디 갔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당신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높은 곳에 있다고 느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들이 하찮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제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자신의 감정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화를 내면서 당신을 위축시키거나 눈물을 보이면서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거나 질투를 드러내면서 당신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슬픈 건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야. 당신만 잘 되고 나는 안 되니까. 속상하지?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당신의 책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책임감에 눌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조종입니다. 각자의 감정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감정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섯 번째 신호입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도와주겠다고 하고는 잊어버리고 중요한 말을 했다가 번복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이해하려 합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깜빡했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어길까?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될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관계는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트집을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늘 불만을 찾습니다. 당신이 뭘 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음식을 준비하면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당신이 무언가 제안하면 그건 좀 이상한데? 당신이 옷을 입으면 그 옷은 왜 입어? 끊임없이 트집을 잡습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문제 삼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지적받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고 방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편안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편안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당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면 기뻐하고 당신이 행복해지면 축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큰둥합니다. 당신이 성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립니다. 별거 아닌데 뭐, 운이 좋았을 뿐이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당신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행복조차 숨기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아홉 번째 신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당신에게 떠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들은 항상 당신에게만 의지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조차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서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런 관계는 일방적입니다. 당신만 주고 그들은 받기만 합니다. 당신만 노력하고 그들은 안일하게 기대기만 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지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돕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일방적인 희생은 아닙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열 번째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자신의 편의만 중요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은 척은 하지만 진심으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건 그렇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이런 식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좋은데? 왜 안 돼? 당신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균형이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양보하고 그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한쪽만 배려하고 양보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당신도 배려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만나는 순간 기운이 빠지는 사람. 둘째,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셋째, 항상 조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 넷째, 지나치게 경쟁적이거나 비교하는 사람. 다섯째,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는 사람. 여섯째,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일곱째, 사소한 일에도 지나치게 트집 잡는 사람. 여덟째, 당신의 성장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 아홉째,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떠넘기는 사람. 열째,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10가지가 당신의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 든 인간관계의 신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신호를 보이는 사람이 당신 곁에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을 멀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후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편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당신은 평온하게 쓸 자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양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편안해지는 순간, 당신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벗어나 당신을 채워주는 관계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금 내려야 할 가장 현명한 결정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당신께 전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